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로 30대 후반이 된 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졸업식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면 꽃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무척이나 드물어진 요즘 시절에 꽃집을 경영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저희 가게처럼 영세한 규모의 꽃집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렵기도 하죠. 대형 꽃집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화환 덕분에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전 꽃집을 시작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꽃을 좋아했거든요. 꽃이 가져다주는 평화로움과 싱그러움, 그리고 향기가 늘 저에게는 행복이었고 꽃집 덕분에 참한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꽃집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비록 금전적으로 풍족한 삶은 아닐지언정 제철 맞은 꽃들처럼 싱그러운 행복이 가득했던 제 생애에도 우여곡절은 있었어요. 시모 때문이었죠. 물론 시모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시모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많이 바쁘니? 어머나, 언제 오셨어요? 죄송해요. 가지치기 한다고 한참 바빠가지고 오셨는 줄도 몰랐네요. 방금 막 들어온 참인걸 뭐. 근데 꽃집에 손님이 자꾸 없어서 어쩌니? 어쩔 수 없죠. 꽃 선물이 흔한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꽃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적성에도 잘 맞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제가 꽃집에 있는 모습에 푹 빠졌다잖아요. 그럼 됐고, 너희가 좋으면 CM이도 무조건 다 좋은 거야. 내 맘 알지? 잘 알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점심은? 아직 식사 전이지? 그러게요. 아마 어머님이랑 식사 같이 하려고 아직까지 안 먹었던 모양이에요. 뭐 잡수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오늘은 나 말고 너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하는 날 아니니? 에이, 언제는 어머님 잡수고 싶은 거 먹었나요? 맨날 제 취향에 맞춰주셨죠.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거봐라. 내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 왔단다. 그 말에 제가 고개를 갸웃하기 무섭게 시모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보따리를 짜잔 놀래키듯 꺼내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순식간에 한 상 가득 차려진 도시락 선물이었죠. 어찌나 정성 들인 음식들인지 차마 손대기가 민망할 지경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 나이만큼 촛불이 꽂혀있는 시루떡 한 접시에 유독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머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우리 며느라기 생일날이더라. 행여나 너부터 까먹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새벽부터 일찍 장 봐서 준비했어. 와, 우리 어머님 최고다 진짜. 제 생일까지 다 기억하셨던 거예요? 생일을 음력으로 챙겨서 매년 날짜가 바뀌는 통에 저랑 남편도 헷갈려 하는데도요. 마음이 가면 자꾸 생각이 나는 법이야. 더 잘해지고 싶은 법이야. 그러니 제 아무리 매년 바뀌는 생일 날짜인들 머릿속에 콕 박히지 않고 배기겠어. 저조차 잊고 있던 생일상을 심지어 시모에게 받는 기쁨이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늘에 감사 올리기에도 부족한 좋은 날에 청승은 얼른 촛불 불어. 다른 음식들은 몰라도 케이크는 내 손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시루떡으로 대신해봤단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 같이 촛불 불면서 소원 빌어요. 전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빌게요. 그럼 난 우리 며느라기 앞길에 꽃길만 가득하라고 빌어야겠다. 마침 꽃집이잖니. 이처럼 시모는 인자하고 자애롭고 속 깊고 사랑 많고 기타 등등 좋은 말을 모두 가져다 붙여도 모자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그놈의 돈이 시모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데 있었죠. 불화의 시작은 남편에게는 세상 단 하나 있는 형이자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늦깎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비롯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조망만한 매장에서
영세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망할지 위태롭기만 하던 그 사업이 이대로 망하느니 뭐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개척했던 인터넷 쪽 판로가 천운을 맞아 길이 확 트이면서 제법 사업가 소리 들을 만큼 성장했어요. 덕분에 아주버님은 큰 부잣집의 딸을 만나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사실 시모는 처음엔 아주버님의 결혼에 대해 걱정이 참 많은 눈치였어요. 아무리 사업이 제법 컸다고는 하지만 형님의 집안과 저희 시댁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경제적 격차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컸으면 컸지 작은 격차도 아니었어요. 그런 시모의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리고 마음마저 빼앗아버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돈이었어요. 얘 며느라, 이래 봬도 내가 세상을 허투루 산 건 아닌 모양이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뭐니 해도 농사 중에 제일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든. 그럼요. 아무래도 내가 그 자식 농사를 아주 크게 성공했지 싶어. 요즘 시댁 전세 만기 때문에 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건 알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그 돈은 도무지 맞춰줄 수가 없고 다른 집을 알아보자니 전세금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서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부동산 알아보고 다니는 중이잖아요. 어머님 걱정에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그럴 필요 없게 되었어. 네 형님이 글쎄 전세금을 보태주겠다잖니? 그 돈이면 지긋지긋한 반지하 말고 햇볕 잘 드는 집으로다가 이사도 갈 수 있겠더라 얘. 와, 축하드려요 어머님. 매년 장마철마다 하수관 역류해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젠 그럴 일 없겠네요. 어디 그것뿐이겠니? 신혼집으로다가 60평 아파트를 미리 계약해두었대. 이제 나나 우리 큰아들이나 고생은 다 끝났다고 봐야지. 잘 됐네요 진짜. 진심으로다가요. 꽃길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걸으시겠는걸요? 무렴. 그래서 말인데 아가. 알지? 결혼을 늦게 했다 손 쳐도 손윗사람은 손윗사람이고 형님은 형님인 법이야. 깍듯하게 잘 모셔야 한다. 그때 전 시모의 그 말을 형님 동서 사이에 우애 깊게 잘 지내야 한다는 소리로만 받아들였어요. 그게 상식적인 상황일 테니까요. 하지만 전 오래지 않아 깨닫고야 말았어요. 형님이 들고 온 돈다발에 홀려버린 시모의 마음속에 가난한 며느리인 저와의 차별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차별을 처음 느끼게 된 날은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식을 1시간여 앞둔 바로 그날이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하기 무섭게 시모가 저희 부부를 뒷골목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얼떨결에 끌려나온 저희 부부에게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었죠. 너희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게 도와주는 길이야. 네? 정 일손을 거들고 싶거들랑 형님네 신혼집 가서 걸레질도 좀 해두고 환기도 좀 시켜두고 하든가. 아파트가 신축이라서 우리 귀한 큰며느리 새집 증후군이라도 걸릴까 걱정되니까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모자라서 청소까지 하라고요? 혹시라도 신혼집 청소하다가 저쪽 집안 식구들이라도 방문하면 청소업체에서 나왔다고 해. 어머님, 사돈네들이랑 하객들 수준 못 봤니? 하나같이 한 자리씩 떡하고 꿰찬 귀한 양반들 투성이야. 차려입고 온 행색만 봐도 그래. 명품 정장들 사이에 어디 시장표 싸구려를 들이밀기는. 그래놓고 내가 동서입네 시동생입네 하고 앉아있을 작정이니? 시엠이 쪽팔리게? 쪽팔려요? 저 며느리예요. 이 사람은 어머님 막내 아들이고요. 근데 쪽팔리다뇨. 그게 지금 부모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네 아주버님 체면 생각도 해야지. 너희는 엄연히 하류층이고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상류층이야. 조선시대로 치면 천민과 양반 정도의 수준 차이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잠자코 시키는 대로 형님네 신혼집 청소 싹 해놓고 기다려. 밥은 이바지 음식 몇 그릇 싸다가 주마. 너무 기가 막힌 저희 부부가 차마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사이
시모가 제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을 빼앗아 짓밟았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으로 밤잠까지 설쳐가며 정성껏 만들어간 그 꽃다발을 말이에요. 그 순간 돈이 사람 하나 망치는 건 순식간이라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싶었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풍족하게 살아본 적은 없었지만 적어도 가난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본 적도 없거든요. 이딴 취급 앞에 고개나 굽실거리면서 살라고 친정 부모님이 절 낳아주고 시집까지 보낸 것도 아니고요. 시모 보란듯이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본식 전에 손님들 맞이하는 일부터 패배까지 모두 참석해서 제가 손아래 동서이고 이 사람이 시동생 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했어요. 웃긴 건요. 가난한 저희 부부의 처지와 행색을 누구 하나 흠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부부를 요즘 보기 드물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칭찬들이 쏟아졌다니까요. 불그락 푸르락 얼굴이 구겨진 건 오직 시모뿐이었고요. 어쨌거나 그날의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모와 부쩍 소원해졌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개 숙여가면서까지 살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는 수시로 꽃집을 찾아왔어요.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한번 돈에 홀려버린 사람이 반성하기가 어디 쉽나요? 시모가 찾아온 건 돈 많은 형님과 저를 비교질이나 하면서 괜히 유세나 떨어대기 위해서였어요. 다다음 달에 내 생일인 건 알지? 그런데요. 우리 귀한 맏며느리께서는 생일 선물로다가 명품 가방 하나를 해준다더라. 어쩌면 그 가방에 현금 봉투 하나 떡하니 넣어서 가져다 줄지도 모르고. 망상이 좀 가시네요. 헛된 망상은 화를 부르는 법이고요. 어떻게 돼 내가 없이 사는 주제에 못하는 얘기가 없니? 현실을 인정하고 고분고분 고개를 숙여도 시원찮을 판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죽어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자랑 다 하셨음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여기 영업장인데. 꼬장꼬장 하기는 갈 때 가더라도 어디 네 계획이나 들어보고 가자꾸나. 요번 내 생일에 뭘 선물 주련? 명품 가방 정도는 아니어도 제주도 여행권 정도는 해놓아야 하지 않겠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죠. 제주도 여행권? 그렇게 싸고 도시는 형님한테 바라시든가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도 있다. 근데 그 말 다 뻥이더구나. 니들은 아무리 깨물어봤자 하나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야. 그니까 시애미 앞에서 태도 똑바로 하고 살아. 곱게 가실래요? 아님 동네방네 시끄럽게 창피한 꼴 당하면서 쫓겨나실래요? 간다 가. 어떻게 돼 내가 고분고분한 맛이 하나도 없어.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고 시모의 차별은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그때마다 제가 시모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모가 찾아온 장소가 매번 꽃집, 그러니까 생계가 달려있는 영업장이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집이었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기만 하면 아주 쉽게 쫓아낼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시모 하나 때문에 꽃집의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뭐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시모 앞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무렵 제 꽃집에는 새 단골 손님이 한 분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한 폐지 줍는 독거노인 할머니였죠. 전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어릴 적 행상을 다니며 번 돈으로 제게 용돈을 쥐어주셨던 친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무언가가 떠오르질 않지 뭐예요.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잠깐 용돈을 쥐어드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할머니를 욕보이는 일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가 꽃집 앞을 지나가실 때마다 정성껏 준비한 꽃 한 송이를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도
매번 화사한 미소를 꽃피우는 할머니의 모습에 제 가슴이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래요. 그게 바로 제가 꽃집을 시작하면서 꿈꾸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꽃이라는 게 원래가 마음을 선물하고 행복을 나누는 의미가 있잖아요. 전 그걸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제 마음을 할머니께서도 아셨는지 하루는 요크루트 2개를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그 고운 마음씨에 눈물이 핑 돌았죠. 꽃 선물은 내가 집에서 정성껏 기르고 있어. 온 집안이 화사해진 덕분에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야. 그래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것밖에는 없네. 뭘요? 오히려 보답은 제가 해야죠. 할머니한테 꽃 선물하는 하루가 얼마나 보람찬데요. 젊은 처자가 어찌 말도 꽃처럼 이쁘게 핥고. 마음만 감사하게 받을게요. 칭찬만 고맙게 받을게요. 그러니까 요크루트는 할머니 드셔요. 하루 꼬박 폐지 모아다 판 돈 3,000원으로 욕이나 챙길 겸 사드시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나요? 마음의 선물이야. 처자가 꽃 선물로 고된 내 하루를 활짝 피게 만들어준 것처럼 나도 처자한테 작은 위로나마 건네고 싶어서. 네? 오다 가다 한 번씩 보이더라고. 처자 얼굴에 수심이 드리워진 모습이. 무슨 내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먹고 힘내라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더 좋겠고. 그럼 우리 건배할까요? 그날 할머니와 저는 요크루트 1개씩을 나누어 먹으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어요. 어르신과 우정을 나누었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정이라는 말은 성별과 나이를 모두 뛰어넘는 개념이니까요. 그런 할머니와의 우정 덕분에 심호로 인해 피폐해져 가던 마음을 다 추슬렀나 싶었는데 말이죠. 시모가 덜컥 또 한 번의 사고를 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모의 생일날이었죠. 당시 저희 부부는 생일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시모와의 관계가 불편했거니와 아무리 저희가 자식 노릇을 하려고 해도 자식 취급도 제대로 해주질 않는데 굳이 뭐하러요. 가봤자 뻔하죠. 또 그놈의 노골적인 차별. 하지만 형님이 며칠을 전화도 걸고 때로는 꽃집도 찾아와 가면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집안 행사는 꼭 양가의 식구들을 모두 모셔놓고 치르고 싶다면서요. 그제야 곰곰이 다시 돌아본 형님은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결혼식 날에도 그렇고 이후로 저희를 마주할 때도 그렇고 참 올바른 부자 느낌이랄까요. 있는 티 한 번을 내지 않으면서도 저희 부부를 꼬박꼬박 존중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요. 사실 차별과 잘못은 시모 혼자서 다 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모의 생신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아무 잘못 없고 저희에게 참 잘해주었던 형님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놈의 시모가 생일 장소가 고급 일식집에서 시댁으로 바뀌었다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형님은 운전 중이라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저희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 혼자 외출 준비를 마친 채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설명을 좀 해보시죠. 벌써 눈치 빤하게 채고 있으면서 굳이 뭘 묻고 그러니? 니들은 여기 꼼짝 말고 집이나 지키고 있어. 하다 이제는 별꼴을 다 보이시네요. 내가 괜히 이래?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타일렀는데도 고개 빳빳이 쳐들고 돌아다니기나 하고 말이야. 네 행실이 반듯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어 이거사. 그래서 어떻게 되었던가요? 참 예절 바른 부부라고 칭찬받았어요. 하객들 중 누구 하나 저희의 행색이나 먹고 사는 사정 같은 건 개의치 않았다고요. 너 자꾸 말 대꾸 할래? 왜요? 가난하면 입도 없을까 봐서요? 좋은 신혼집도 없이 시댁 전세금도 한 푼 못 보태주고 시집 온 며느리는 생각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를까 봐서요. 천만에요.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네요. 우리 큰며느리처럼
값비싼 생일 선물이라도 떡하니 안겨주고 목소리를 높이던가. 착각하지 말아요. 어머님 생일 축하하자고 참석하는 거 아니고 양가 식구들 다 초대한 형님 체면 살려주고 싶어서 참석하려는 거니까. 이것이 기어이? 격분한 시모는 냉장고에서 반창통들을 꺼내 바닥에 던지며 외쳤어요. 오냐 그래. 이게 내 생일밥이다. 정 그렇게 얻어먹고 싶거들랑 핥아 먹든 주워 먹든 니들 수준에 맞게 행동하든가. 아님 개처럼 얌전히 집이나 지키고 있던가. 왜? 싫으니? 겨우 이깟 일로 자존심이 상하더냐? 그러게 왜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넘보기를? 진짜 안 될 사람이네요. 뭐야? 겨우 돈 때문에 자식 며느리를 개 취급을 해요?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인가요? 그러는 너희는 자고로 개들도 지 주제는 아는 법이야. 주인 앞에서는 짖지도 않는 법이라고. 하나만 묻죠. 우리가 개면 부모인 당신도 개인가?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는 뜻이에요. 명품 집안이랑 어울리면 당신도 명품 되는 줄 알아? 그때 시모가 제 얼굴에 반찬통 하나를 집어 던졌어요. 하지만 어림없는 일이었죠. 전 아주 가뿐하게 피했고 그 바람에 현관을 향해 붕 날아간 반찬통이 시모가 애지중지 아끼던 명품 구두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야 말았으니까요. 형님이 결혼할 적 예단으로 시모에게 마련해준 명품 구두 말이에요. 시모는 처참한 몰골이 된 명품 구두를 보며 아연실색했고 저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절의 말을 날렸어요. 자식 개 취급하는 엄마? 그런 엄마 나도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돈이 넉넉하지 않은 것뿐이지만 마음부터 병들어버린 엄마는 구제불능이라고. 너 이것들이 끝까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죠. 명품 사돈에 명품 맏며느리 있어봤자 당신은 명품이 될 수가 없어. 왜? 사람부터가 싸구려니까. 저희 부부는 통쾌하게 돌아섰고 이후로 한 1년쯤 시댁과 연락 없이 지냈어요. 의절한 시모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참 잘했던 형님한테는 다소 미안한 일이었죠. 애써 초대해준 자리에 갑작스레 불참하게 된 것도 그렇고 긴 시간 연락도 없는 일도 그랬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통쾌하게 돌아섰다지만 시모와의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기에 그 기억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였거든요. 그런 제 곁에는 다행스럽게도 폐지 줍는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저와 할머니 사이에 꽃과 요구르트를 주고받는 우정은 하루하루 깊어갔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처럼 좋은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기만 했을까? 그 안타까움이 오죽 사무쳤던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할머니에게 시모와의 모든 사연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사람 사는 일이 원래가 험하다지만은 처자가 마음고생 많았겠네 그려. 그래도 다행이네요. 하늘 아래 남편 말고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요. 얘기 잘했어. 속상한 일은 마음 맞는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법이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고 말고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좋은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까? 친구요? 독거노인센터 매년 후원금도 보내고 매주 직접 자원봉사도 나오는 세댁인데 사람 괜찮아. 마침 처자랑은 연배도 비슷한 데다가 무엇보다 얼핏 영 다른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으니까 서로 마음의 위안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고민이요? 일단 만나보면 알 거야. 할머니는 저를 이끌고 독거노인센터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소개시켜준다던 자원봉사자를 마주한 저는 순간 얼어붙고야 말았고요. 그 사람은 형님이었거든요. 저희가 아는 사이인 줄은 전혀 몰랐던 할머니도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둘이서 얘기 나누라며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덕분에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된 저와 형님은 근 1년 만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안해요, 형님. 형님 잘못도 아닌데 연락도 없이 1년씩이나 보내버려서. 이해해. 동선에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솔직히 나도 사람이라 그날 생일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린 건 조금 믿기도 했었어. 시모는 울었는지 어쨌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나질 않나. 동선에는 어렵게 초대해놨더니 연락도 없이 불참하지를 않나. 그런데 있잖아. 나도 시모를 겪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동선애한테도 무슨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래서 1년째 연락도 없이 명절에도 시아버지 제삿날에도 시댁에 오질 않는구나. 형님도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있었지, 아주 많이. 그래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던 중이었어. 이혼을요? 아주버님 문제인가요? 아니, 시모 때문에. 내 딴에는 며느리도 자식이랍시고 부모 대접 잘해줬을 뿐인데 시모가 왜 자꾸 우리 집안에 빨대 꽂으려는 기분이 들지? 시모의 편애를 받는 줄로만 알았던 형님의 고백은 놀라웠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 같지도 않은 차별질을 해왔다면 형님한테는 아주 대놓고 뜯어먹을 작정이었더라고요. 요새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둥. 명색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허름한 옷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잣집 사돈 흉보지 않겠냐는 둥. 또 어느 날에는 큰아들 사업이 조금 더 뻗어나가려면 투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지를 않나. 입만 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넌지시 지나가는 얘기인 척 했을 뿐이라지만 듣는 형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 지나가는 얘기였겠냐고요. 난 할 말 다 했으니 알아서 다 해놓으라는 소리였죠. 그러는 사이 아주버님은 뭐랬냐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제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버님은 시모 판박이더라고요. 곧 죽어도 엄마 편. 형님이 아무리 고충을 털어놓아도 우리 엄마는 그럴 사람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형님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요. 전 그런 형님을 돕고 싶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라 마라 그럴 순 없어요. 어디까지나 형님의 삶이고 형님 스스로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대신 꼭 이혼을 해야겠다면 도움을 드릴 순 있어요. 도움이라면 뻔하잖아요. 시모 그 인간이 하는 짓거리 보면 어떻게든 형님한테 책임 뒤집어 씌워서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눈 뒤집혀서 난리칠 거. 물론 법대로 끝까지 가자면야 형님이 질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시모한테 시달리는 것 자체가 삶이 피폐해지는 일이거든요. 그 꼴 안 겪으려면 본때 단단히 보여서 초장부터 잘라내는 수밖에는 없지 싶고요. 시모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건 제가 직접 겪어봤잖아요. 고부 갈등 선배. 근데 어쩌지? 나 미리 만들어둔 증거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죠. 바로 이튿날 형님은 저와의 계획대로 시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이 바라셨던 것 전부 다 보낼 테니 시댁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문자였어요. 잠시 후 미소 가득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던 시모가 마주한 건 줄줄이 선물 박스 등을 대동하고 나타난 저였죠. 네가 어쩐 일이라디? 선물 보낸다던 마지는 어디 가고? 형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 어쨌든 네 뒤에 있는 박스들 그거 전부 다 내 선물 맞지?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죠. 어머님이 형님한테 바라셨던 것들이라고 했으니까요. 알겠으니 그만 돌아가 보거라. 고맙다는 인사는 마지한테 내 직접 전할 테니. 그럴 순 없죠. 제가 오늘은 꽃 배달이 아니라 선물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 참이어서요. 품목 하나하나 확인하고 어머님이 형님한테 바라셨다던 내용물이 맞는지 서명을 받아가야겠는데요. 꼴에 깐깐하기는 뭐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먼저 이거요. 구두박스. 어머님이 그렇게 입만 열었다 하면 노래를 불러댔다던 샤넬 구두. 박스를 건네며 서명을 받은 저는 시모가 미처 내용문을 확인도 하기 전에 다음 선물을 건네고 또 서명을 받기를 반복했어요. 각종 명품들의 귀금속. 지금 생각해봐도
참 탐욕스럽게 짝이 없었죠. 아무튼 그러는 사이 시모의 곁에는 뜯지도 못한 선물 박스들이 한가득 쌓였고 모든 박스들을 건넨 저는 마지막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서류 봉투는요. 어머님이 해놓으라고 하셨던 외제차 등록증하고 아주버님 사업 투자금 관련 서류요. 똑같이 서명하시고 가져가세요. 그런데 냉큼 서명하고 서류 봉투를 뜯어본 시모의 얼굴이 잿빛으로 물들었어요. 외제차 등록증과 사업 투자 관련 서류가 아니라 형님이 보낸 이혼 서류였거든요. 그제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시모는 선물 박스들을 마구 찢어 발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시모 입장에서야 무척이나 참혹했죠. 박스들마다 선물은 고사하고 선물의 무게만큼 딱 맞추어 채워놓은 모래주머니랑 벽돌들만 가득했거든요. 너 이게 무슨 짓이니? 하다하다 이제는 차만 마지까지 꼬드겨서 시애미를 가지고 놀아! 이혼 서류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전부 형님이 보냈다는 거. 이혼까지 포함해서 다 네가 부추긴 거겠지? 뭘 부추겨요. 당신이 빈대 부치러 든다는 거 형님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던데. 그러게 알아서 잘 모실 때 고운 마음에서 그쳤어야죠. 생사람 잡지 마. 난 마지한테 먼저 바란 적 없다. 하늘에 맹세코 떳떳해. 이제 와서 내숭은 제 앞에서까지 그 답답한 가면을 꼭 쓰고 있어야겠어요. 당신 추악한 모습을 내가 다 아는데. 그래 이거사. 이래봬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이깟 것들 좀 바래끼로 손이 누가 욕이라도 한다든?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심하네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망가져버린 건지. 네가 가난의 서름을 알아? 좋은 며느리감 두고 니처럼 부모 처지가 부끄러워서 결혼 허락을 망설이는 기분을 알기나 해? 가난이 뭔지는 잘 알죠. 친정이나 이 집이나 고만고만하게 사는 처지라. 근데 이것도 알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더라도 정신머리 제대로 박혔으면 며느리랑 사돈 뜯어먹은 덕으로 팔자 고칠 생각은 안 한다는 거. 사돈 덕으로 팔자 좀 고치면 어때서? 나라고 평생 가난쟁이로 살라는 법 있어? 어차피 사돈 내야 돈이 썩어나는 집인데 나한테 좀 쓴다고 해서 꽉 찬 곳간이 비기라도 한다더냐? 내가 얘기했죠. 명품 사돈에 명품 며느리 있어봤자 뭘 하겠냐고요. 그래봤자 사람이 싸구려인데. 뭐? 싸구려? 싸구려? 오냐? 두고 보자. 까짓거 큰아들 이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위자료는 단단히 뜯어먹어 주마. 그 돈으로 큰아들 사업 제대로 키워내서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니들 앞에 꼭 다시 나타날 거야. 말씀 다 하셨나요? 다 했으면 어쩔래? 나중에 나 부자 된 다음에 머리 조아리면서 울고불고 애원을 해도 유산은커녕 국물도 없어 이년아. 글쎄요. 위자료는 어렵게 된 건 물론이고 까딱하다는 그쪽이 위자료 단단히 물어내게 생겼는데요. 증거 있어? 없으면서 누구한테 협박질이야. 법대로 해.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겠냐고요. 떡잎부터 싹둑 잘라내려는 거잖아요. 이거 서류 어머님이 형님한테 요구했다는 금품들과 품목들에 직접 서명하셨고 여기 휴대폰 생생한 증언들 모두 녹음되었고 덕분에 증거야 차고 넘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정 위자료 욕심이 난다면야 어디 한번 해보시든가요. 그래봤자 변호사 비용 날리는 꼴밖에는 안 될 테지만. 그날 시모는 결국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저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증거들을 챙겨 유유히 돌아섰고요. 비로소 시모와의 긴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형님은 아주버님과 순조롭게 이혼했어요. 시모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잘못했다가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을까 두려웠던 나머지 이혼이 성사되기까지 코빼기조차 비추질 못했고요. 또 시모는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고 들었어요. 형님이 결혼하면서 보태주었던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뱁새가 황새 쫓다가 가랑이 찢어진 격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여전히 작은 꽃집을 이어가고 있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화목하고 폐지 줍는 할머니와의 우정도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는 한편으로
형님이 매년 후원금도 보내고 직접 봉사활동도 다니는 독거노인 센터에 꽃강이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외로운 독거노인 분들과 함께 꽃을 심고 화분에 담아 가정에 보내고 있죠. 꽃처럼 아주 싱그럽고 향기로운 날들이에요. 돈이 나쁜 건가? 아님 사람이 나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하기에 따라 결론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예요. 결국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심성이 고운 형님에게 뿌리 내린 돈은 독거노인 센터의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올바르고 알찬 열매를 맺은 반면 시모에게 뿌리 내린 돈은 결국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잡아먹힌 채로 스스로를 파국으로 인도한 것처럼요. 주변의 자연과 꽃들이 제 사연을 들어주신 사연살롱 여러분의 나날을 포근히 보듬길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